지네들 입장에서 실수했다고 진짜 그걸 날로 먹으려고 무슨 한덕수 꼬셔가지고 저렇게 하면은 먹는 거야? 한덕수 총리를 거의 속여서 당사로 잠깐 오시라고 한 다음에 그러니까 세워갖고 인사시키는.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 순사기야. 얘네들 민주당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계엄하는 바람에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리스크가 커졌다. 지금 굉장히 위기다 이러는데 이재명 대통령 될까봐 위기라는 거야. 임마 탄핵 될까봐 위기라는 거야. 윤석열의 외교 정책은 옳았다. 탄핵은 안 된다. 네. 탄핵 사유 안 된다고 지금 나왔어요. 미국 네. 전문가들이. 네. 그건 뭐 미친놈들이야 저거.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너무 그러는 것보다 용기를 주고 이래야지. 아 저것도 안 될걸요? 이것도 안 될걸요? 이러면은 우리가 기에서 눌린다니까. 기에서. 이 기로 몰아가야지. 안 될걸? 어려울걸? 이러면은 기에 눌려서 쟤네들은 그 길을 파고든다니까. 그래서 출국금지를 대통령한테 출국금지 내리는 나라가 어딨어 세상에. 이걸 뒤집어야 돼 우리가. 네. 출국금지 내린 놈들 이놈들 반란이다 반역이다 이렇게 몰고 가야 된다니까요. 기에서 절대 꺾이면 안 됩니다. 아니 한동훈은 자기가 지금 대통령 된 줄 알아요? 미친놈이. 아, 욕이 나오네, 나. 아, 나 욕밖에 안 나와. 네, 아니 지금 아, 쥐가 안 하는. 아니, 예를 들어서 혁명은, 네. 예를 들어서 군사혁명이 됐건 시민혁명이 됐건 목숨 걸고 하잖아요. 저건 얌체같이 날로 먹었어. 대통령 실수한 거에 실수했다 치자. 네. 아, 지들 말대로. 네. 실수도 안 했지만, 네. 우린 이제 제대로 했다고 보지만 지네들 입장에서 실수했다고 진짜 그걸 날로 먹으려고 무슨 한덕수 꼬셔가지고 저렇게 하면은 먹는 거야? 한덕수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나는 저 한덕수 총리 난 저거 저 사람 저거 왜 저러는 거야 저거? 한덕수 총리를 거의 속여서 당사로 잠깐 오시라고 한 다음에 그러니까 세워갖고 인사시키는. 저기 표정 때 보세요 한덕수 총리. 아니 12.12 때 정승화 있잖아. 김재규가 정승화 불러다가 꼬셔가지고 하다가 옆에다 그런 거 같아. 정승화야 뭐야 저거 저 양반 차렷 자세로 그랬더니 90도 저라고. 그랬더니 저걸 가지고 바로 야당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 그게 내란이다 오히려. 그거 내란 맞지. 아니 직무 배제를 자기가 공언을 했는데 이게 무슨 직무 배제를 지가 어떻게 시켜?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아니 직무 배제 아니 그 외교 이것도 막 얘기하대 지가. 외교에 국방에 뭐 다. 다 얘기해. 다 직무 배제. 자기가 대통령 됐어 아주. 혁명에 성공했어. 목숨 하나도 안 걸고 무슨 놈의 혁명에 성공해 이놈아. 나 이거 미친 놈이네 저거. 머리나 벗어 자시야 열받아. 저거 그래서. 네. 저거 지금 도곡동에 타워팰리스 주민들 난리 났어요. 오늘 그 대규모 집회했어 타워팰리스 앞에서 한동훈 쫓아내려고. 한동훈 퇴출. 아주 아파트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그런 데는 있잖아. 네. 그런 아파트는 이 주민들 그 입김이 세요. 한동훈 그 타워팰리스가 아마 92%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지. 한동훈 퇴출 거기서 투표해봐. 네. 당장 퇴출이야 퇴출이죠. 저거. 퇴출이지. 근데 지금 주민들이 심상치 않아요. 저거 네. 저거 봐. 저거 지금 봐. 기사도 많이 났구나. 아유 저거 지금 한동훈 퇴출하라고 네. 타워팰리스 앞에 난리 났어요. 저 시끄럽다고 나가달라고 이제 그러겠네. 아니 그게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네. 시끄럽다고 나가달라고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한동훈이 저 우리 아파트에 사는 게 창피하다. 이거 나가라 여기서. 그게 더 세죠. 그게 더 세요 지금. 아니 근데 한동훈은 혼자서 직무 배제라 그랬더니 국방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군 통수권은 대통령한테 있다. 지금 탄핵이 안 됐는데. 그럼. 탄핵이 됐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 직무 권한 대행이 되는 국무총리한테 가지만 아직 탄핵이 안 됐는데 그럼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군 통수권이 대통령한테 있는데 무슨 누가 그러니까. 그걸 대행할 수 있냐? 아니 미국에서도 얘네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계엄을 하는 바람에 외교구 경제구 다 망가져서 리스크다 크다 위험해졌다 이러잖아. 혼자 막 자기 지금 들어. 저거 미국에서도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네. 선언했고요. 바이든 정부에서 네. 바이든의 상대자는 윤석열이다. 바이든마저. 트럼프는 아주 지금 날짜 기다리고 있어. 네. 트럼프는 1월 20일 날 저 임기 시작하자마자 부정선거 박살낸다고 하기 때문에 윤석열 지금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지금 미 국무부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일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탄핵은 안 된다고
다 선언했어. 윤석열 탄핵 안 된다. 그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 되면 큰일 난다는 이유예요. 일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되면 굉장히 우려가 된다. 그 여론조사가 나왔어. NHK. 66%가 NHK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66%. 네, 일본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순사기야. 얘네들 민주당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계엄하는 바람에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리스크가 커졌다. 지금 굉장히 위기다 이러는데 이재명 대통령 될까봐 위기라는 거예요. 임마 탄핵 될까봐 위기라는 거예요. 윤석열 탄핵되면 안 된다는 게 미국의 싱크탱크 오늘 VOA라고 있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거기서 쫙 특집 기사가 나왔는데 인터뷰를 다 했는데 어떤 인터뷰냐면 그러니까 싱크탱크에 내노라는 이제 박사들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있잖아. 네. 저 해리스 뭐 이런 사람들 다 했는데 한미일 삼국 협력은 오른선택이었기 때문에 그 탄핵 소추안 맨 뒤에 부분에 보면 북중러하고 적대시했다. 뭐 이런 부분이 그거 나오거든요. 말이 안 된다는 말이 안 거야. 된다. 말이 안 된다. 네. 한미일 이거 협력을 윤석열의 외교 정책은 옳았다. 탄핵은 안 된다. 네. 탄핵 사유 안 된다고 지금 나왔어요. 미국 네. 전문가들이. 네. 그건 뭐 미친놈들이야 저거. 아주. 그리고 외교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 윤석열이지. 라고 물으니까 외교부에서도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다. 그럼. 지금 국방부도 국가원수는 군통수권은 대통령한테 있다.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 맘대로 지금 지가 혼자 직무배제를 시켜요. 그거 아니 우리 강효섭 변호사는 법률가니까 네. 저런 놈들이 내란 아니야 저거? 아니 반역 아니야 저거? 반역이긴 하죠. 반역이긴 한데. 반역이지. 네, 내란이라고 하려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돼요. 내란은 아니고 반역행위 아니야. 반역행위죠. 반역행위. 반역행위. 네. 저 헌법학자들은 지금 내란죄의 구성요건도 모르고 그냥 대충 떠드는 소리예요. 저 헌법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한겨레잖아요. 한겨레에서 하는 건 그냥 학자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그냥 기자가 학자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쓰니까 지들 하고 싶은 얘기들. 다만 이제 이 한한 체제 저렇게 둘이 나온 거에 대해서 미국 대사도 황당하니까 이거 헌법상 이거 맞는 거냐? 오히려 묻고 있잖아요. 이거 너네 헌법에 이런 게 제도가 있냐? 아니 미국에는 택도 없는데 한국은 이런 헌법이 있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저거 아니까 비꼬는 거야. 니네 이렇게 엉성한 나라냐? 이런 얘기 비꼬는 거예요. 니네 헌법에 이런 게 부합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미국 대사가. 아니 근데 사실은 민주당도 처음에 내란 얘기를 하다가 이게 내란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내란으로 구성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석기가 내란죄가 인정이 안 됐어요. 그렇지. 이석기가 내란 음모죄도 인정이 안 되고 내란 선동만 인정이 됐는데 내란 음모가 인정이 안 될 정도로 그 아로 그게 막 다 나오고 했는데도 안 됐었거든요. 그거야말로 진짜 폭동 계획이 나온 건데. 아예 그냥 폭파시키겠다고 그랬잖아. 폭동을 하려는 계획이 딱 있었는데도 이게 인정이 안 됐어요. 그 정도로 내란죄를 실제로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네, 실제로 인정하기 쉽지 않은데 지금 대통령이 헌법상 정해져 있는 권한인 계엄령을 행사해서 폭동 상황에 이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폭동 상황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고 뭐가 폭동이 돼요? 폭동이 없고. 폭동은 쟤네들이 해서 오히려 보좌관들이 더 난리쳤죠. 소화기 뿌리고 난리쳤어. 그리고 안규령인지 뭐 잡아당기고 총을 막 잡아당기고 그랬는데 국헌문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걸 어떻게 입증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국헌문란을 했어. 대통령이 한 행인데. 지들이 국헌문란이지. 아니 근데 오늘 저 국회에서 저게 통과됐어요. 상설특검법. 이놈들이 이거 미친놈들 아니야. 국민의힘에서 20몇 명이 반란해두고만 상설특검법 찬성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이제 특검한다는 거 아니야. 내란 상설특검법. 23명이 찬성했어요. 저것들. 저놈들 반역자들 이름들요. 딱 명단 공개해가지고 저 반역자들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저것들 나중에 저 선거에서 절대로 저거 공천도 주면 안 되지만요. 저거는 지금 이제 상설특검법 자체를 한동훈이가 통과시키자 한 거지. 왜냐하면 자율투표하기로 한 거 아니야. 친한 쪽은 좀 저쪽으로 넘어간 건데 일단 저 상설특검법은 뭐 제2권 거부권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지만 문제는 상설특검을 임명할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어서 저게 과연 임명을 할 것이냐. 아니, 시간 끌으면 되지. 임명을 할 것이냐 여부가 또 남아 있어요. 부정선거 밝히기 전까지 시간 끄세요. 이건 목숨 건 건데 뭘. 지금 하여간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생각보다 너무 지금 내란 혐의로 김영환 장관 구속영장 심사를 하는데 실질심사는 포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검찰이 혼자 나와서 20분간
얘기하고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 그 김용현 장관은 3번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에서 체포되고 나서 긴급 체포되고 나서 48시간 동안 3번 조사를 받았는데 그 내란 관련 혐의들에 대해서 위법한 사항이 없었다. 포고령도 윤 대통령과 상의해서 자신이 작성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명령을 내린 거다. 그렇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은 막 이게 뭐 분위기가 막 이렇기 때문에 뭐 한두 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상황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이게 법원과 가지고 유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왜냐면 법원은 국가보안법 사건은 막 2년 3년씩 수사해요. 이 내란죄를 그렇게 빨리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지. 네, 그리고 하면 뭐 1년 2년 걸릴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했을 거기 때문에 그럼 윤 대통령 훨씬 더 많이 알고 했을 거기 때문에 뭔가 했다면 그렇게 섣불리 뭐 대충 뭐 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김용현 장관의 네. 이 여유 있는 태도, 네. 그러니까 느긋한 걸로 봐서도 뭔가 자신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네, 추측이라고 합시다. 추측.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다른 것은 박 대통령 탄핵 때는 이 내부에서 막 터져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이 명령을 따른 군인들 쪽을 막 어떻게 뒤져가지고 거기서 뭐 한두 마디씩 나오는 거 외에 진짜 내부 얘기는 안 나와요. 진짜 내부 얘기는 안 나와. 국정원에서도 그 홍장영인지 뭔지 또 혼자 떠들었던 그 사람 그 이상한 놈이더만. 네, 그냥 바로 제껴버리고 그냥 새로 1차장 아니 임명하니까. 걔가 비리 덩어리더만. 이 비리가 지금 다 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비리를 뭐 해쳐먹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녹음 파일 하나 제대로 제시 못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그러니까 바로 제껴버리고 그랬는데 저 707 네. 단장이 조금 어리버리인지 저게 저 사람 뭐 순진한 사람인 거죠. 순진한 그러니까. 거 어리버리인지. 네, 그러면 순진한 육군 대령이에요, 그냥. 순진한 네. 육군 대령이 저게 어리버리한 사람을 그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어리버리하기 때문에 성동기억소로 야 너 국회 좀 장악해봐라. 그럼 저거 뚫릴 거 알고 지금 계엄 해지 의결하게끔 해놓고 그 사이에 우리는 저 선관위에서 턴다. 이렇게 고도의 전략을 쓴 건지 아니면은 김용현이가 저 707 부대면은 쉽게 국회를 장악할 줄 알고 명령을 내렸는데 저게 팀에 피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미리 구조도 안 알아놓고 국회가 굉장히 넓더래. 네. 야, 난 그 발언에는 깜짝 놀랐어. 아니 진짜.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내란을 인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죠. 준비가 국회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준비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T맵이라는 게 우리 내비게이션 아니야? 네, 그냥 그렇게 야. 위치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야, 특수전 그 저 팀장이 단장이 야, 그 내비 키고선 들어가는 야, 작전 구역을 내비 키고 들어가는 데가 어딨냐? 미리 딱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거 가지고 막 너무 얘기를 많이 하면 오히려 쟤네들이 이 얘기 듣고 또 그거에 맞춰서 막 어떻게든지 이걸 증거 능력을 얻게 만들려고 난리를 칠 테니까 선관위 얘기 나오니까 발작을 하잖아요. 쟤네들은 다 아는 거죠. 자기들이 그럼 부정선거는 다 하니까. 자기들이 더 잘 알아. 근데 이제 네. 국민들도요,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너무 그러는 것보다 부정선거가 있다, 네. 밝혀라 하고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지 네. 그것도 안 될 걸요, 저것도 안 될 걸요, 부정선거 이건 못 밝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축되면요, 저것들이 뭐가 움직이냐면 검찰하고 경찰들이 부정선거 못 밝힌다. 이러면 윤석열은 간다.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재명 아니면 한동훈이니까 거기에 줄줄을 서가지고 저렇게 무슨 출국 금지 시키고 저렇게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될 거라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네. 부정선거 틀림없다. 부정선거 잡아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철저히 밝혀라. 이러고 우리가 용기를 주고 이래야지. 저것도 안 될걸요? 이것도 안 될걸요? 이러면은 우리가 기에서 눌린다니까, 기에서. 그래서 눌린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에요. 네. 막 각종 이런 게 나오는데 기에 눌려버리니까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바람 폈나? 진짜 주사를 맞았나?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가 막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네. 기예요. 기에서 우리가 윤 대통령이 이긴다고 보고 부정선거를 밝힌다고 보고 이 기로 몰아가야지. 안 될 걸, 어려울 걸 이러면은 기에 눌려서 쟤네들은 그 길을 파고든다니까. 그래서 출국금지를 대통령한테 출국금지 내리는 나라가 어딨어 세상에. 이게 기에 눌린 거예요 벌써.
이걸 뒤집어야 돼 우리가. 네. 출국 금지 내린 놈들 이놈들 반란이다 반역이다 이렇게 몰고 가야 된다니까요. 부정선거 밝힌다 반드시 밝힌다 그것 때문에 계엄했다 윤 대통령이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몰아가야 돼요. 기에서 절대 꺾이면 안 됩니다. 네. 절대 꺾이면 안 돼요. 지금 내일 모레 있을 국힘의 원내대표 후보로 권성동과 김태호가 등록을 했다. 지금 이제 권성동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권성동도 괜찮고 뭐 저는 김태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김태호도. 네, 권성동이나 김태호가 된다는 건 그야말로 제대로 원내대표가 좀 강력하게 가겠다 이런 의미고. 근데 김태호는 어저께인가 약간 뭐 헛소리 하던데 약간 저 조기 퇴진을 기정사실화 시키고 그런 발언을 하던데. 네, 그러니까 그 약간 조기 퇴진하면 안 되죠. 지금 보면 김태호는 저봐 조기 대선이 혼란 막는 길이라고 저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네. 그러면 원내대표 돼서 국힘당을 저런 식으로 몰아가겠다면 조기 대선 쪽으로 몰아가면은 이거 우리가 기가 꺾이는 일이에요. 그럼 힘들어져. 그다음에 조기 대선이라는 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저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조기 대선이라는 건 일단 그 조기라는 게 2027년 5월보다 한 달만 빨라도 조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그거를 네. 못을 받고 하든가 저게 네. 조기자가 들어가면요. 탄핵을 하지 말자는 거에 더 방점이 있다고 보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네. 김태호는 그런 식으로도 탄핵 반대 얘기도 강력하게 안 했어. 그게 지금 문제인데 그래서 나는 이제 그 권성동은 우리가 윤핵관 때문에 그때 비판을 많이 했는데 네. 임기 초기에 지금 같은 시기에는 윤핵관이 필요하지. 권성동이 확실하게 필요하지. 할 수 있죠. 예. 네. 그때 임기 초기에 누가 될까봐 대통령이 임기 시작도 안 했는데 윤핵관으로 저 코너에 몰리면 안 되니까 이 손으로 좀 빠져줘라 이런 우리 주문이었는데 지금 위기 상황에 윤 대통령을 의리로 목숨을 걸고 지킬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한테 장세동처럼 네. 윤 대통령한테도 제2의 장세동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근데 권성동이 다행인 필요하다. 것은 권성동을 추대한 게 중진회의인데 중진회의예요. 중진들이 보니까 명단이 한 20명 되더라고요. 화려하더만 나경원도 있고 뭐 다 들어가. 거의 그러니까 모든 그 친한계 몇 명 빼놓고는 거의 사실상 중지가 모아진 상태고 한 명이 반대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한 명이 김태호 아니에요? 김태호 아니면 조경태가 조경태 정도가 아닐까. 조경태 아닐까 생각되는데 네. 그런데 권고를 하니까 한동훈은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김태호를 뭐 내보낸 한동훈은 건지 저 중진회의에 못 들어갔고 못 들어가죠. 저건 원외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을 미는 제 생각에는 이제 누구지 조경태 아닌가 네. 싶은데 나머지는 다 조경태가 반대했다. 네. 나머지는 권성동으로 다 중지를 모았다고 합니다. 저건 다행이에요. 그나마. 네. 그나마 다행이야. 근데 지금 뭐 김태호가 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 방송을 쟤네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네, 우리가 너무 방향을 명확하게 하려면 하면 지금 사실은 거기에 대처를 한다? 약간 모호하게 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버티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여론의 그러니까 한 주일 지났는데 한 주일 만에 많이 약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쟤들이 더 마음이 급해. 그래서 막 온갖 거를 막 하고 막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하네 뭘 하네 하면서 오바에 오바를 하면 사실 정치판이라는 게 내가 잘해서보다 저쪽이 못해가지고 되는 경우가 훨씬 그렇지. 많아요. 네. 내가 뭐 하면 다 잘될 것 같지만 내가 되는 대로 뜻대로 되나? 한동훈 봐요. 또 오바해가지고 바로 박살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머리 굴려가지고 그 8명 가지고 탄핵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말 하루하루 바꾸면서 뭐 처음에는 직무정지를 시켜야 된다 그랬다가 뭐 조기 퇴진을 해야 된다 그랬다가 말 싹 바꾸고 탄핵 부결시킨 다음에 거기서 받은 걸 가지고 오바쳤다가 완전히 지금 박살난 거잖아요. 나는 그것도 나는 윤 대통령이 계산해 넣었다. 네. 그렇게 봐요. 왜냐면 난 그걸 어떻게 읽었냐면 그날 아침 담아 2분짜리 그 담아. 그 담아. 네. 그런 전략 보면은 이게 한 수를 두는데 한동훈 제거까지도 이번에 주지 않았나? 난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 이 뭔가를 이렇게 맞춰 나갈 때는 수순하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똑같은 행동으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해나감에 있어서도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떤 걸 나중에 하고 그래, 어떤 걸 그렇지. 먼저 하고 어떤 걸 나중에 하고 수싸움이 이게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 다르지. 완전히. 왜냐하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상대방들은 이게 만만한 놈들이 아니라 완전히 이거 뭐 그냥 아주 징글징글한 적이고 최강의 적이고
그다음에 거기에도 최강의 아주 빌런들이 드글드글하는 놈들. 드글드글해요. 그러니까 보통 저 놈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수로는 제압이 안 돼. 그래서 나는 그 무협지에서도 보면 사무라이에서도 보면은 내 어깨를 일부러 찔려주잖아. 참 골단. 들어오게 허술하게 줘요. 그래서 칼이 딱 찔려. 그러면 그 칼은 여기 들어와 있잖아. 그 칼을 잡고 상대의 심장을 쑤신다고. 네. 그래서 내 팔은 하나 나가지만 저놈을 죽인다. 왜냐하면 저놈은 최강의 고수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는 칼싸움으로는 저걸 잡질 못한다 이거. 그러니까 이재명과 한동훈을 같이 잡으려면 계엄밖에 없다. 뭐 생각한 거 아닌가. 계엄으로 둘 다 날린다. 지금 이런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2021년 그러니까 그 대선 중간에도 공수처에서 피의자로 입건하겠다고 해서 입건 막 했었어요. 그렇지. 네, 입건하라고 하십시오. 근데 그때도 저런 입건이 있었지만 지금 사실 내란죄로 세 군데 수사기관이 서로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내란죄로 수사가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란죄로 수사를 해가지고 이게 결과가 나온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는다? 몇 년 걸려요. 1심만 해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대통령을 구속시킨다? 영장이 과연 나올까? 아니 기소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정지되거나 하는 정지되는 건 그런 아니잖아. 없죠. 왜냐하면 이재명은 지금 기소가 몇 건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추정이에요. 임기가 2년 반 남았으니까 2년 반 안에 다 해결한다. 네. 내 생각하는 개혁, 그다음에 부정선거 밝히고 다 판 끝낸다. 아니 그리고 기소라든 이재명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지금 어. 기소되면 딱 죽었다가 또 뭐 하면 또 살아나고 위증교사 무죄 나니까 지금 저 살아나서 펄펄 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사기관이 지금 내란 상설특검까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 군데가 붙는 거예요. 네 군데가 붙는 건데 문제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계엄 상황에서는 합동수사본부를 창설하도록 법률상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합동수사본부는 이제 군, 경찰, 검찰이 다 합쳐가지고 그건 계엄 상황일 때. 계엄 상황이고 그때는 합동수사본부의 단장이 방첩사령관이 되도록 법률상 그래. 그리고 지금 계엄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만일에 합동수사본부를 뭔가 만들려고 한다면 대통령 정도의 지위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검찰은 법무부고 경찰은 행안부고 그리고 뭐 공수처는 따로 있는 거고 부처가 다른데. 전혀 다른 데를 통할하려면 그럼 대통령 정도에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누가 본부장이 되고 거기서 보고하고 그 본부 체계 보고를 누구한테 하고 뭐 법무장관한테 하든지 아니면 총리한테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총리실 산하에 합동수사본부를 그렇지,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대통령령 같은 걸 하나 해가지고 그걸 만들든지 해야지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지. 근데 지들이 뭔데 만들어? 지들끼리는 협의한다 해봤자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고 체계가 다 다르고 아니 수사하는 걸 법무부는 지금 검찰은 수사본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해놨잖아요. 그리고 검찰총장한테 보고하는 걸로 돼 있죠. 경찰은 지금 국수본이 하고 그럼 국수본부장이 누구한테 보고할 거야? 행안부 장관도 지금 업무 정지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지 그럼 대통령.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이 다 지금 피의자인데 네. 공수처장은 또 공수처장대로 어떻게 할 거야? 공수처는 제일 수사 능력도 없고 저 바보 같은 짓 하는 거 봐요. 영장을 김용현에 대한 검찰 영장이 기각될까봐 자기네들 사전 영장 청구한다는 거 아니야? 내용도 모르면서 뭘로? 뭐 수사한 적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이 지네가 어떻게 영장을 쳐? 그래서 네.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걸 쟤네들이 하잖아. 네. 그거 아니 어저께인가 조선일보에서 사설에서 긁으니까 네. 만드는 거는 뭐 조선일보가 대통령이냐? 뭐 하는 거야 지금? 사설에서 합동수사본부 만들래니까 조선일보 사설에서 긁으면 그 다음에 합동수사본부 만들자고 나오고 합동수사로 정리하라 그러는데 정리하라고. 조선일보는 이제 그냥 희망사항으로 저렇게 얘기하지만 합동수사본부라는 게 설치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너무 급해 보니까 너무 급해. 아 왜 급하지? 이재명 조금 있으면 감옥 가야 되는데. 네. 아니 우선 금배지가 떨어지잖아. 선거법 2심에서. 그러니까 급하지 쟤들은. 빨리 2심 나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시키든가 탄핵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쟤들은. 아니 체포하라고 요구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는데 야, 아니 저게 뭐예요 도대체? 저런 것도 있냐? 네, 말도 안 되는 체포하라고 요구하는 국회 요구안이 있어? 개판이야 이것들이 아주. 개판이에요. 지들 맘대로야. 먹는 자가 임자라고 맘대로야. 한동훈까지 춤추고. 이래서 계엄을 한 겁니다. 네. 나라가 저런 놈들뿐이 없으니까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급하냐? 왜 이렇게 급하냐? 오히려 지금 속도를 못 내면 되치기 당한다. 이런 그렇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네? 제대로. 지금 일주일이 됐는데 벌써 동력이 확 떨어지고 사람들이 안 모이고 토요일 날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민주당 모든 조직을 딸딸 모았는데도 안 돼. 예? 이 광화문하고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광화문이 더 많았어.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지. 언론이 그렇게 홍보를 해줘도 언론이 그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박근혜 탄핵 때는 유튜브의 영향력이 미미했어요. 그 유튜브가 없었죠, 뭐 없었지. 네, 사실상 없었지. 사실상 없었지. 근데 지금은 조중동 안 보고 유튜브 보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조중동이라는 게 힘이 있는 건 조중동을 봐야 힘이 있는 건데. 그렇지. 안 보는데. 조중동을 보던 사람들도 지금 다 유튜브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유튜브로는 숫자가 나오니까 뭐 김진인이 뭐니 이런 데들 한 2만씩 나오다가 지금 3천밖에 안 나와. 그럼 오히려 저희 지금 2만 2천 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우린 12,000 나오다가 지금 10,000명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주장이 네. 그 국민들한테 오히려 어필이 되는 거야. 네. 구독자도 늡니다. 우리는 구독자도 늘더라고요. 늘고 조회수도 늘고 이러는데 우리하고 반대되는 유튜브들 있잖아요. 네. 우파들도 우리하고 반대로 한바 유튜브들이 있어요. 네. 거기는 오히려 줄어. 그런 건 무슨 의미입니까? 네. 그런 게 조중동 유튜브도 지금 줄어요. 신조가 그래서 입을 딱 닫았나 봐요. 그렇지. 네, 이게 안 먹히는 거야. 욕만 먹고. 토요일 날 여의도에 모였던 사람들 보면 저런 거야. 민주당 진짜 완도 지부까지 다 나오고 아니 완도에서 버스 타고 올라온 거예요. 딱딱 긁어 모았는데 네. 사회주의 전진 이런 그런 것도 있고. 깃발이 그리고 뭐 중국 사람 아니 정찬인가 하는 그 연예인은 거기 글을 썼는데 뭐 케이크 컬처의 힘으로 3분의 1이 외국인이에요. 중국 사람만 사회주의 전진. 네. 저놈들이 저 대낮에 저거 봐. 하늘이 떠 있잖아. 대낮에 저거 빨간 깃발 사회주의 전진. 저게 무슨 놈의 그러니까 다 저런 반역자들이야 저거. 저런 데 놈들까지 다 모아서 해도 숫자가 얼마 안 돼. 저거는 죄예요. 중국 우유. 중국 우유. 야. 네. 한국 우유들이 비싸서 중국 우유 먹냐? 지금 한국 우유가 얼마나 싼데 중국 우유, 네덜란드 우유 먹으면 그렇다고 그래요. 낙농의 선진국이니까 누가 중국 우유를 먹어? 저것도 중국 유학생 아니면은 간첩들이지 중국 간첩들. 변명이라고 올라왔다는 글을 보면 오히려 중국 사람이 맞다는 게 확인이 된다니까요. 중국 우유팩 아니고 대만 우유팩이라고. 자, 저런 거. 그리고 저 철자법 쓴 거 봐. 네, 다 틀려. 비염계염 이러고 저거 중국 놈들이 하는 게 나왔잖아. 밀랍초. 최고를 갖다가 최고로 원통합니다. 글씨가 다 틀리잖아. 여기 보면 저 정찬이라는 배우도 여의도에 왔다 그러면서 여기 외국인이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저놈들 있잖아. 네. 민주당의 무슨 연구소 소장이라는 놈이 난리 났어요. 네. 어저께 뭐라 그랬냐면 이 유튜브인지 라디오에 나가서 지금 그 촛불 집회에 2030 여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건 남성들 좀 오세요. 이놈이 헌팅하라고. 야, 이마 나이트 클럽이냐, 거기서 딱 지키 헌팅하라고 그래요, 이놈이. 또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2030 남자들이 없는 거죠.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놈. 여자들 많더라. 네. 저게 대학 교수인데. 전남대 대학 교수인데 저게 민주당 저 연구소 소장이야. 무슨 연구소더라? 저런 놈들이 저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힘빨이 약해진 거야. 근데 지금 뭐 온갖 매불쇼에서 가짜 뉴스들로 어떻게든 선동을 하려고 오늘 아침에는 대통령 전용기가 이륙했다, 도피한다, 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주 지랄 들어오는데 저놈 저 봐. 네. 도피설이 대통령 도피설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게 이제 안 맥혀. 안 맥혀요. 박근혜 대통령 때 맥혔거든 저런 게. 저런 거를 나중에 아무도 확인을 안 해주니까 맥혔지. 네, 바로 나온. 근데 이제는 지금은 경호처에서 바로 그리고 공군 이동이 그냥 시험 정상적인 비행이다. 그냥 정기 시험 비행이다. 그리고 이제는 네티즌들이 바로바로 대응을 해. 왜냐면 네. 박근혜 대통령 때 가짜 뉴스로 당하니까 이제는 더 당하면 안 되겠다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 네. 거기서 바로바로 대응하니까 이제는 안 맥혀. 저런 것도 국민의힘에서 2월, 5월, 3월 하야 검토 중 뭐 어쩌고. 아니 저거는 이 한동훈이 만든 태스크포스 팀에서 결정하는 건데 진의 희망사항이야. 지네가 희망사항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저거 무슨 저걸 누가 강요할 수 있어요? 진의 희망사항을. 네. 근데 지금 보면 또 한동훈이는 장난을 치려고 하는 게 지금 14일 날 탄핵이 또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슬슬 또 협박을 하는 거야. 이게 협박이 잘 안 먹히나 싶으니까 또 배현진 뭐 내세워서 또 탄핵하겠다. 조경태, 김예지, 뭐 김상욱은 이미 표결 들어가서 버린 몸이니까 안철수까지. 이러니까 3명은 그러고 조경태는 또 탄핵하겠다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한 6명 이렇게 해가지고 2명만 더 있으면 돼요. 이게 넘어가는 협박하는 식으로 거야. 공간을 치는 거야. 이탈 움직임. 저게 저 사람들이 막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이 야 먼저 하나 해봐. 질러. 그렇지. 하나 질러. 그렇게 해서 또 한동훈이 이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12일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돼서 이 상황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권성동 잘 추대한 것 같아요. 권성동은 굉장히 노예한 사람이라서 저런 거에 잘하지. 잘 적당히 아니, 대응을 할 그리고 거예요. 내가 그 권성동 그 한참 그 윤핵관 반대할 때 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이 선에 좀 빠져 있어라. 그럴 때 주변에서들 나한테 많이 연락이 왔는데 나는 권성동을 잘 몰라요. 네. 근데 권성동 친구들이 나하고 아는 사람들이지 연배들이 비슷하니까 나하고 친한 놈들이 권성동하고도 친구고 이래. 근데 권성동이가 이제 의리맨이래네. 네. 인품이 싸나이고 의리가 좋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의리가 있는 게 장세동 같은 네. 의리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 이게 권성동이가 제격인 것 같아. 저건 뭐 투표 하나마나 김태호 한 10몇 표 나오고 한 친한 게 몇 표. 아 그러니까 권성동이 권성동 뭐 권성동이 80표, 되는 거지. 80표 이상 나와서 당연히 권성동으로 되는 거죠. 중진회의가 보면 명단이 거의 대부분의 중진들이 다 망라돼 있어요. 거기서 추대를 하겠다고 하니까 뭐 얘기 끝난 거죠. 얘기 끝났는데 요걸 가지고 또 한동훈은 또 뭐 중진회 친한계가 뭐 반대하네 어쩌네 저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기서 표가 몇 표 나오느냐가 한동훈의 자기 그 포션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한 명만 반대하고 나머지 다 찬성했다는데 뭘 그래? 그러니까 지금 몇 명 나오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뭐 많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한동훈을 어떻게든지 너무 꼴보기 싫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한동훈이 그래도 몇 명이라도 의원 수를 가지고 탄핵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8명. 네, 8명 해가지고 지금도 6명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장동혁하고 진종호는 빠져나온 것 같아. 장동혁과 진종호는 빠져나왔기 때문에 뭐 이 선출직 최고위원들 4명 사퇴해가지고 지도부 붕괴시키는 그 시나리오는 언제든 실행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이 억하심정으로 몇 명 더 해가지고 비례대표 몇 명 더 추려 넣어가지고 탄핵을 시킬까봐 그 사태를 방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걔가 스스로 물러날 사람이야? 한동훈이 스스로 물러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지금 지지율이에요. 지지율이 12월 4일에 13.3, 조국하고 비슷하던데? 12월 8일에 9.8, 그리고 그저께 나온 거는 7.1까지 떨어진 게 나왔거든요. 조국하고 비슷해. 조국하고 똑같더라고요. 7.1 나온 거는. 한동훈과 조국이 둘 다 7.1%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더 또 떨어지지. 나오면 이게 어느 게 이제 사인이냐면 홍준표 오세훈보다 낮게 나오면 못 버텨요. 이제 골로 가는 거지. 네, 홍준표 오세훈보다 낮게 나오면 못 버팁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김문수가 좀 떠줘야 되는데 저 여론조사 기관에서 김문수를 잘 안 넣더라고. 김문수가 안 넣어. 뜨려면 김문수가 뭔가 발언을 내놔야 되는데 뭐야, 조용하니. 네, 지금 너무 조용하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계속 뭔가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어찌됐건 지금 한동훈의 제일 웃긴 거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언론의 익스포저가 많이 된 건 이재명하고 한동훈인데 이재명은 전혀 안 떨어지고 그냥 그대로 있거나 뭐 오르락내리락 뭐 이러고 있지만 한동훈은 완전 지금 반토막도 더 났어요. 폭락했어. 폭락했어요. 그리고 1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1년 전에 41%에서 지금 7%면 딱 1년 만에 지금 12월 26일 날 비대위원장으로 처음 시작된 거잖아요. 자, 진종호 텔레그램이 네. 유출됐다는 거 아니야? 저기 보니까. 진종호가 쓴 거는 없네요. 진종호한테 들어온 이 단톡방이야. 단톡방이네요. 지금 보니까 친한계 단톡방인 것 같아요. 친한계 네. 단톡방. 친한계 19명인가 봐요. 와글와글 되고 있습니다. 야, 한동훈 저거 단계 게이트는 어떻게 수사가 들어가야지. 이 계엄하고 상관없이. 지금 뭐 단계 단계 게이트니 뭐니 이런 거가 다 지금 묻혔어, 지금. 다 묻혔어요. 블랙홀이야 이거. 네, 지금 그런 거가 지금 뭐 얘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단계 게이트로 저거 그냥 갔는데 저거. 그 아주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밖에 안 나왔으니까 계엄 터진 다음에 하는 짓거리 보니까 저놈은 안 되겠다 하고 국민들이 이제 안 거야.
그러니까 보수파들이. 한동훈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본인 지지율을 올리는 거지 딴 거 없어요. 한동훈 지지율이 만일에 지금 또 근데 너무 드러나 버렸어. 이 위기의 순간에 본전이 다 줏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본색이 다 드러나고 본색이 다. 네, 다 털렸어 이미. 예. 지금 그 순간에 매일매일 말 바꾸기 하고 그렇지. 그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윤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재명은 그냥 막연히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하여간 뭐든지 하겠다 이 생각밖에 모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모르겠는데 한동훈은 너무 그냥 유리알 보듯이 읽혀. 이 근데 아주 얍삽하고 위기의 야비한. 순간에 그 몇 명 안 되는 자기가 공천 준 몇 명 그걸 데리고 그걸로 최대한 얻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되냐고요. 저런 기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친한계 흔들리지 않아 한동훈 퇴진설 일축이 뭐 퇴진설 나왔다는 거 아니야? 퇴진설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지. 퇴진설을 일축하는 건 소용이 없고 지금 그러고 여야에서 다 처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그래도 야당이 우쭈쭈해줘가지고 신나가지고 자기가 우쭈쭈했는데 그게 자기 표인 줄 알고 신나가지고 그랬는데 그 둘이 딱 서 있는 거 보고 그 다음부터 완전히 맹공을 당해서 지금 완전 개망신 당하고 있는 거죠. 퇴진설 일축이라는 기사 나오면 제가 볼 때 2, 3주 버티기 힘들다. 작년 12월 26일에 비대위원장 됐었는데 정확하게 1년을 못 버티고 정치권에서 퇴출되는 그리고 이제 이 한동훈은 미래가 없어요. 여기서 퇴출되고 끝이 네. 안 해요. 벌써 저 얘기들 쫙 나오잖아요. 최고의 붕괴 시나리오. 네. 지금 저 비대위로 가야 된다는 게 뭐 다 나오고 권성동 추대되고 이러면은 급격하게 한동훈 힘이 쫙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권성동이 먼저 추대가 돼야 되는 게 그래야 원내대표가 있어야 비대위원장을 대행하거든요. 비대위원장을 일단 권한대행을 먼저 한 다음에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뭐 하든지 지금 그 시나리오로 가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2일에 권성동을 하고 14일에 탄핵을 한 번 더 막고 지금 뭐 어차피 뭔가 모든 기사에서 다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12일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와서 리더십을 좀 회복을 한 다음에 14일에 탄핵까지 막으면 그 다음 주를 버틸 수 있거든요. 한동훈의 영향력은 지금 대표니까 친한계라는 게 존재하는 거지. 대표에서 한동훈이 물러나는 순간 그리고 지금 한동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를 너무나 친한계도 알고 있잖아요. 저 사람 한동훈은 안 되겠다는 건 이제 본전이 다 드러났거든. 아니 친한계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거는 지지율이지. 네, 한동훈한테 뭐 얻어먹을 게 있어야 친한계가 있는 그게 건데. 최소한 네. 20% 정도는 나와줘야 뭐 그래도 최소한 자기들도 지지하는 명분이 있으려면 그래도 한동훈 말고는 없지 않냐 이거가 있어야 아니 되거든. 예를 들어서 이재명의 절반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재명은 40 몇 %인데 아니 20 몇 %라도 나와야 되는데 7%니까 한동훈은 이제 틀렸구나. 네. 그러면 친한계가 어디 있어?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저 장인어른이 돈 왕창 풀 것도 아니고 장인이 이제 저 지갑 닫을 걸? 장인도 손절할 거다. 막. 야 우리 사위 안 되겠구나. 야 돈 닫아라. 한동훈 여기서 가는 거야 이제. 네. 황교안 대표가 역시 그 뚝심이 있어. 나라 지키겠다고 계엄한 건데 국헌문란이라니 말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저분은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그리고 공안검사 출신이고 공안검사 출신 너무 잘한다고. 그리고 이거를. 법무부 장관 할 때 위원정당 심판을 심판을 했잖아요. 했지. 해서 위원정당을 끌어냈잖아요. 그럼. 통진당을 그 위원정당을 판결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돼서 권한대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딱 짚잖아요. 국헌문란 아니다. 지금 내란죄도 직권남용죄도 다 무죄 나올 거다. 딱 짚어. 제대로. 애국 세력이 다 힘을 합쳐야 된다. 힘 합쳐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희가 맨날 얘기했죠.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때 유튜버들이 있었으면 탄핵 안 됐다. 그러는데 지금 사실 이 유튜버가 있어서 힘을 발휘할 때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되고 버티면 탄핵이라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시도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번은 못 해요. 버텨주셔야 돼요. 버텨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버텨야 됩니다. 일단은 목표를 이번 주에 버티는 걸 목표로 하고 일단은 일단은 이번 주에 버티는 걸 목표로 하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한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또 버티는 걸 목표로 하고 그 사이에 윤 대통령이 칼 해주기를 네. 부정선거를 이제 뭐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다든지 뭐 이게 나와주기를 기대하면 됩니다. 네. 버텨야 돼요 일단은. 뭔가 반전의 기회가 올 때 올 수 있고 그 계엄이라는 것도 그렇게 반대할 수가 없고 일단 저는 내일 모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그리고 권성동. 조국에 대한 판결이 나오고
요거만으로도 상당한 분위기 반전이 있을 반전이 있을 것이다. 반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또 황교안 대표는 계속 지금 용기를 주려고 부정선거 조사 결과 발표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쓰고 용기를 있는데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길을 살려야 돼 우리가. 그래야 이 조중동을 비롯한 레거시 미디어들이 난동질을 하는 거를 네. 우리가 견제를 하지. 우리가 기가 죽어버리면 저놈들이 완전히 몰아버리려고 그런다니까. 우리 눈치를 보게끔 우리 길을 부정선거 밝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기 살려주세요. 지금 쟤네들이 내일부터 임시국회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계속 하겠다는 건데 왜냐하면 한 회기 내에서 2번 의결을 못 하기 때문에 내일 하면 내일 탄핵안 보고하고 토요일까지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죠. 24시간 내에 48시간 뭐 이렇게 되니까 24시간부터 72시간 내 48시간 내 해야 되니까 금요일, 토요일, 목요일 내일이 아니라 내일 개회하고 모레 발의를 해야 되겠네요. 내일 밤에 발의하는데 이종배가 또 제대로 하고 있어요. 탄핵 이유가 북한 적대시했다.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 네. 서울시 의원이죠. 네. 이종배. 이런 것들로 계속 맞불 작전을 해야 돼. 가야 돼. 맞불을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걸 다 해야 됩니다. 넣을 수 있는 걸 다 넣어야 돼요. 공수처든 검찰이든 결국 모든 사건을 다 합쳐서 해야 되니까 다 집어넣고 판단을 받자. 그리고 우리는 가열차게 한동훈 탄핵으로 한동훈 떨기고 네. 그다음에 국힘 추스리게 국힘 반역 행위 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이재명 같은 놈들을 압박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국힘이라도 압박하고 네. 우리는 흩어지지 않고 버텨주고. 네. 네. 지금 상황을 물론 어둡고 좀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그럼요. 모여서 네. 의견을 모아 나가다 보면 또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럼요. 또 우리가 꼭 잘해서라기보다는 저쪽이 또 분명히 또 실수합니다. 실수 나와요. 분명히 똥볼을 차고 분명히 오바를 하고 이 지금 뭐 기세 등등하잖아요. 자기들이 곧 집권한 거. 그러니까 사실상 곧이 아니라 지금이 제일 세. 예? 그렇지. 지금이 대통령 됐을 때보다 더 센 때예요. 그런 게 역풍을 맞아. 네. 왜냐하면 국민들은 약자 편을 들거든. 약자 지금 편을 들죠. 슬슬 윤 대통령이 불쌍해지는 모드가 돼요. 네. 야, 걔는 할만했는데 왜 지랄들이지? 이렇게 불쌍하게 되고 이재명이 저 새끼 왜 저거 대통령 됐다고 치는 거예요? 큰일 나겠네. 네. 한동훈이 저거 뭐야? 저거 반란이야? 이렇게 되니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